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마지막 일요일, 오늘은 수원 화성으로 나들이 왔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 22대 정조대왕 18년 서기 1794년 2월에 착공을 하여 1796년 말에 축성됐습니다. 성곽 길이는 5.74km에 달하는데요. 정조의 업적 중 단연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역사상 최고 성군을 꼽으라면 조선 초기에는 세종을, 조선 후기라면 정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학문과 무예가 뛰어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과 효심이 지극한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과 함께 개혁의 정치를 했던 군주였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오래된 노송이 넘어지고 부러지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말일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던 폭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남 강로 쪽으로 길게 뻗은 성곽길은 보시는 것처럼 수백 년 된 노성들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타깝네요. 눈 온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 이렇게 방치된 걸 보면 당국에서 수백 년 된 노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까 연구 중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래된 나무라서 제대로 복구가 되려면 또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겁니다. 정조대왕이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을 치며 속상해 하시겠죠. 수원시와 여기 이 화성은 정조의 효심과 당시 규장각 출신 학자 정약용의 기술이 담긴 철저하게 계획해서 세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축성 이후에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수많은 재해를 거치며 파괴됐는데요. 당시의 글과 그림이 담긴 설계도인 화성 성력의궤 원본이 있었기에 파괴된 것을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었으며 유네스코에서 성력의궤 설계도대로 복원된 것이 원래대로 복원된 것으로 인정돼서 화성 성력의궤와 함께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성 행궁이 내려다 보이는 팔달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서장대입니다. 화성에는 이 서장대와 동쪽에 있는 동장대 두 곳이 있는데요. 성곽 안의 일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성곽의 경비와 군사들을 지휘했던 곳이며 정조도 이 서장대에 올라서 군사들을 직접 여러 번 지휘를 했었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조망이 터진 서장대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제 성곽을 따라서 장안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곳도 소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설은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는 눈이라서 눈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다고 했는데요.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조가 이곳에 화성과 행궁을 건설한 이유라면 할아버지인 영조 때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양주 배봉산 자락에 있는 것을 지금의 화성시 안년동으로 이장을 결정하면서부터 남쪽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요충지인 이곳에 탄탄한 군사시설도 갖추고 조선 제2의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당대 최고의 정약용 등 규장각 학자들과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정조가 생각했던 수원은 수원 가까이로 이장한 아버지 사도세자를 초항하면서 개혁의 발판으로 삼을 신도시도 건설하고 왕권을 물려준 뒤 말년에는 이곳 화성 행궁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노년을 보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약용에 의해서 신도시 설계가 완성이 되고 1794년 2월에 수원 화성 축조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공사 기간은 1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96년 말에 2년 9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단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거중기와 노록 등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높이 올릴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의 기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수원 화성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문이 남쪽에는 팔달문이, 이 북쪽에는 장안문이 있는데요. 이 장안문이 수원 화성의 정문입니다. 당시에는 정문은 전부 남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안문이 정문이 된 이유는 한양궁궐에서 수원 화성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성 성역 의궤 기록을 보면 당시엔 위험하고 힘든 거대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상자도 많지 않았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동원된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 노임을 지불해 줬고 또 자기가 일한 것을 국가 기록으로 기록도 해두고 일한 만큼 보상도 받으니까 공사는 완벽했고 공사 기간도 엄청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치 노임을 받고 짧은 시간에 일을 끝낸다는 흔히 돈 내기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수원 화성이 완성이 되고 기공식이 끝난 후에 정조는 아버지 사도 세자묘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참고 참았던 울분과 모든 슬픔을 손톱이 상할 정도로 땅을 파며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과 행궁이 조기에 완성이 되고 정조는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회갑년을 화성 행궁에서 열었는데 단지 어머니 회갑 잔치날이긴 하였으나 정조는 그날 화성 건설에 일했던 일꾼들과 백성들을 참여시켜서 축성을 기념하는 행사 잔치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왕이 된 후에도 아버지 사도 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대신들을 바로 복수를 하지 않고 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조선 정치가 썩어가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의 사적 정치가 아니라 공적 정치로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정치꾼들이 정조의 공적 정치 철학을 승화, 계승해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